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국민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아주 중요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공천 그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요. 29명을 부적격 처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중에는요, 사면 복권된 정치인 한 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성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죠. 이 김성태 의원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면이 복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원칙대로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요, 서병수하고 그다음에 김태호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칼자루를 빼는 것이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요, 우리의 이제 시스템 공천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용산 참모들의 출마와 관련된 입장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그야말로 민주당을 빼놓은 나머지 그 군속 신생 정당들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하고요.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정치권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시간은요. 지금 현재 MBC가 말이죠.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3.1절 가석방, 윤석열 대통령의 장복, 가석방을 추진한다. 이렇게 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사과 방송 또는 방송 내용을 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제3노조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이사들, 방문인 이사들도 오늘 성명을 내놓고 이 MBC,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우파들로 본다면 이거 MBC가 이 공영방송 이걸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니냐, 빨리 이거 폐방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 이제 함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은정이는 잘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찍어내기 그 감찰 한복판에 있는 인물이죠. 이게 추미애 그 애완견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박은정인데, 박은정이가 징계위 출석을 하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통보를 받으니까 바로 법무부의 이 통보에 대해서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 이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지금 이제 우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발언들이 있어요. 우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어제 완전히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사법 절차가 지금 이 정치로다가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기소할 때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고 3차장이 바로 이제 3차장 검사가 이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인데요. 그 당시 이제 이 삼성 이재용 사건을 수사 착수할 때는 3차장 대 중앙지검장으로 있었지만요. 최종적으로 기소할 적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 법무부 연수원으로 좌천 발령 나 있을 때예요. 그래서 기소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담당하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이번 이제 이재용 사건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병수와 김태환한테 험지 출마를 요청을 했어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도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헌신하고 또 희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나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또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는 것이 국민이 힘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구에서만 계속 나올 게 아니라 이 험지로 나가달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남을이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좀 불쾌하다. 왜? 장관하고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맞붙는 이런 상황이 지금 강남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강남을도 뭐 웬만만 하면 거의 다 당선되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제3의 그야말로 젊은 세력을 인물을 갖다가 박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도 불쾌감을 표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이기는 공천, 그리고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겠고, 누구나 양지를 원하는데 신청하는 것이 지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비슷하게, 지금 이제 이 주진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부산, 여기도 뭐 나오기만 하면 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거의 비슷한, 그래서 해운대 갑에 나와 있는데, 그 해운대 갑 그 주진우 이 법률비서관이죠. 전략공천이 내정됐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거공간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기 마련인데 그 소문을 다 믿을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공천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또 준연동형 비례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대 양당이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게리맨더링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한 말을 본다면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그야말로 1인 지배체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입법 독재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게리맨더링 이거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게리맨더링 하는 거 이런 거는 처음 봤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정계특위 의원들도요. 이거야말로 오만한 선거다. 이런 지금 비판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신당 세력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의 꼼수로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소수 정당에 배정해야 할 비례대표를 빼앗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준석이도 말이죠.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과연 이 위성정당 만드는 것이 선거법 취지에 맞느냐? 너희들이 더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는 원래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소수 세력들을 갖다가 관제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요. 이낙연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부 양당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한 생각. 그래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건데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또 비례의석을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양당의 독점 카르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욱 조응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요. 이재명이 이거 참 어떻게더라도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큰 일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오늘요. 아주 자세하게 기자들에서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번 공천 신청자 중에서 29명을 심사해서 원천 배제한다. 그러니까 849명이 신청했는데요. 그동안에 쭉 범죄 경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격 유무 그러니까 부적격 여부 이런 거를 쭉 검증해 왔는데 849명 중에서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해서 개별 통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명은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중에는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말이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최근에 사면 복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적으로 사면 복권 받은 사람들도 이건 원죄를 인정해서 이 공천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검증 대상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듯이 전부 다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 이런 원칙에 맞게 이제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검증할 때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폭력 2차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그리고 마약범죄 이런 신사대학 가해자나 그다음에 입시 채용 병역 국적비리 같은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고 그랬는데요. 요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제 아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적격에 해당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내용이라든가 범죄 사실, 경중에 따라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아직 1심이 선고되지 않고 기소만 된 경우에도 범죄 내용이나 당사자의 변소, 즉 소명 내용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이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정영환 본래대로 넘어간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명을 통보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부적격자라고는 하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당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따로 발표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부적격 통보를 한 사람 중에서는 현역 의원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관위에서는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선 감산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검토했는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 규정은 그대로 강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대상이 되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기호 의원도 이제 3선 중지잖아요. 강원도 춘천, 천안, 화천, 양구 지역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대전 유성을 여기도 말하자면 이제 감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 약세 지역에 출마해서 3회 이상 낙선한 경우에도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낙선자에 부과하는 감점을 그대로 주겠다. 예. 자, 이렇게 이 감점 그리고 이 시스템 공천을 강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서 국민이 지금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겠다. 이런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정영환 위원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관위에서 또 새로운 또 이 기준을 정했어요.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또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광역 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요.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으로서의 가점은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강화된 그러한 공천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번 설을 맞이해서 정치인 중에 한 명의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 이제 설 공천 신청. 요거는요. 이 조건부로 접수를 했는데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뭐 살펴볼 거 뭐 있어요. 원칙대로 전부 다 이번 설 사면 복권 됐다 하더라도 김성태 원내대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야말로 이거는 융통성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긴장감이 흐르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펜앤마이크 보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도 여전히 그야말로 이 험지가 아닌, 그렇죠. 양지 경우에는 아주 경합이 세고, 그리고 이제 험지의 경우에는 아주 인물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인재위원회가 그동안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병수, 그 다음에 김태호, 이 두 사람이요. 이 김태호의 경우에는 지금 양산에 있는 지금 김두관을 잡으러 가라. 그리고 서병수의 경우에는 전재수 이선우회를 잡으러 가라.
이렇게 지금 당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병수는요,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태우 의원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 진구 갑인데 서병수 5선인데요.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예. 그리고 이제 김태우 의원은 경남 산천, 함양, 거창, 합천인데 지금 이제 김두관 의원이 있는 양산시 을로 옮겨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인물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옮겨 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서울의 경우에, 예, 경기도 수원의 5곳, 서울의 마포, 영등포와 같은 한강벨트 일부, 그렇죠? 이런 이런 데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인물난이 심각하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강남 지역하고 한강벨트 일부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고, 도봉, 강북, 노원, 중랑, 은평, 관악, 양천, 구로, 금천, 이런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오산도 마찬가지. 또 그다음에 안산, 안양, 시흥, 군포, 광명, 부천. 여기에도 아예 도전자가 없거나 경쟁력을 가진 지원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이 인재 영입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공천 관련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지금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이요, 준비 기일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이가 요즘 정신 좀 차린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쪽이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다음 달이니까 이제 3월이잖아요. 3월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간단히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장인 김동연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요, 이 재판부 배석판사들이 전부 2월 달에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 준비 기일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측, 특히 이제 이 대장동 재판이니까 정진상도 거기 들어갔잖아요. 정진상 변호인은요, 재판장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현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증인신문 내용을 녹음 파일로 다시 들으면서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요, 최대한 간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1.5배속으로 녹음 파일을 듣게 될 텐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이야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은 이제 공판 갱신 절차가 길어지면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 김동연이가 유동규 피고인이 우리 재판에서 병합 이후에 총 10번을 증언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는 데만 6일 이상 걸린다. 그래서 일단 녹음 파일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월 16일 날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더 열어서 세부적인 진행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2월 말부터는요,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 재판부 구성이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공판 갱신 절차, 요거를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녹음 파일을 안 듣겠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측의 이 법원 전략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MBC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MBC가 어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이 최우순 회장이 3.1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근데 이 인용 소수는 뭐냐? 정부 관계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유는 뭐냐? 고령이고 지병을 호소하고 있고 초범이고 그리고 모범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모범수라는 거죠. 요래서 가석방 결정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법무부가 바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인했어요.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MBC가 여전히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자유우파에 속하는 박문진 이사 3명,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 이사가 오늘 성명을 내놓고요.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언급한 정부 관계자가 그 가석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를 검토했느냐, 그리고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는 윤 대통령의 장모 이채훈 회장의 가석방 뉴스를 보도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 MBC가 2020년도 4월 1일 날 보도했던 최경환 전 총리의 신라젠 65억 원 투자설, 이거 완전히 오보로 나왔잖아요. 요거를 인용하면서 이번 가석방 보도도 MBC 내부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 아니냐, 반성하라. 그리고 MBC 보도가 이런 형태로 지속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고, 공영방송답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뒤 보도해야 한다. 최소한의 균형 감각도 최소한의 확인 보도도 없는 보도가 언론 자유를 방패 삼아서 공영방송에서 등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MBC 제3노조도 지금 이러한 이 MBC의 보도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 성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구정을 앞두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들의 선전판으로 나오는, 그리고 이제 MBC가 이렇게 보도하니까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인용 보도하는 이런 행태를 MBC 제3노조도 성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윤석열 총장 사퇴시키기 위해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 이 의혹에 연루됐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페북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로부터 징계하겠다는 일방통행을 통보를 받아왔는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시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패천의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 듀얼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또 여기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지독한 인간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이 징계 관련할 때 이 박은정이가 법무부 추미애 밑에서 감찰 담당관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당시 채널A 사건을 갖다가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을 때 형사 1부에 추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했다. 내용의 공문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형사 1부는요.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거절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비합법적 방법으로 그 자료를 가져가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화 기록 내용을 가져가갖고 요거를 윤 총장 감찰에 써먹었어요. 무단으로 넘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징계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징계를 넘어가니까 본인이 사표를 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것도 보면은 징계에 착수한 사람은 본래 사표 수리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박은정이가 또 오늘 이 페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흙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최은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배포 등을 덮는다. 이렇게 아주 악성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은요. 본인이 수행한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하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은요. 작년 9월부터 감찰을 해온 바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